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남은 변수는 가짜뉴스. 가짜뉴스. 예, 아주 그럴싸한 가짜뉴스를 퍼뜨려가지고 이제 그걸 갖고 현혹하는 그런 것이 아주 횡행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저 잡혀갈 뻔했어요. 예, 그러고 이제 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두 번째는 그 정치 공작. 3말4초까지 진술을 해야 된다. 선거하고는 관계없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걸 보고서 이게 정치 공작이 이제 본격화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한 2개 내지 3개를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거 말고도 또 다른 거. 예. 제가 이제 하나 파악하는 거는 이번 주말께 터뜨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대응할 시간 안 주고 바로 그냥 선거까지 그냥 몰고 가려고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정치 하나. 공작. 예, 정치 공작입니다. 그냥 가짜 뉴스가 아니고. 가짜 뉴스가 아니고 정치 공작입니다. 무섭네요. 우리가 이제 특별대책팀을 만들어서 이제 대응을 할 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여권 인사를 겨냥한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누군가가 총선용 정치 공작 시나리오를 2-3개 정도 준비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누군가가 대응 시간을 주지 않고 선거까지 몰고 가려고 정치 공작을 준비하는 것 같다라면서 이번 주말에도 터뜨리려 하는 것 같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대표는 누가 정치 공작을 하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MBC는 지난달 31일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상대로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말하며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를 말해달라고 압박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루머로만 떠돌았던 검찰과 언론의 유착관계가 사실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공작 차원의 준비를 해왔기에 이 기자가 치밀하지 않고 어설픈 일을 한 것이라며 정치 공작이 본격화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또 민주당은 특별대책팀을 만들어 대응할 것이라며 발표되기 전에 손을 대면 긁어 부스럼이 되니 공개하면 바로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지금 130석은 넘는 것 같은데 경합제에서 조금 더 노력해 시민당과 합쳐 과반수를 넘기고자 한다며 미래통합당이 지역구 의석 130석을 목표로 두는 것에 대해선 희망사항일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버닝썬의 최초 제보자였던 김상교 씨가 엠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1년 전에 여당 쪽에 제보를 했으나 묵살을 당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교입니다. 저와 엠번방 사건 유사 피해자들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이 엠번방 사건과 같은 사건에서 얼만큼 외면하고 은폐까지 시도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 주요 기관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알려온 지 약 1년여가 지났습니다. 2018년 12월부터 경찰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서울시청 등에 제보를 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철저하게 묵살당해서 결국 2019년 3월 25일 종로에서 민주당 A모 중진 의원을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지만 민주당과 당시 청와대에 연결되었다던 그들은 자신들의 요구했던 정치 공작의 공범 행위에 쉽게 응하지 않자 철저하게 피해자들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떠났습니다. 클럽 버닝썬 최초 신고자인 김상교 씨가 미래통합당 텔레그램 엠번방 TF 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김 씨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인사들에게 버닝썬 사건과 정준영 사건 등에 대해 알려왔지만 이들로부터 외면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7일 통합당 엠번방 대책위는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리에 참석한 김 씨는 민주당에 알려온 지 1년여가 지났다라며 버닝썬 정준영 사건 등을 잘 수사했다면 엠번방 사건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김 씨는 민주당 소속 중진 의원들을 만나 사건에 대해 제보했지만 그들이 요구했던 정치 공작의 공범 행위에 내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들 이야기를 듣지 않고 떠났다라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정치적이고 우리를 이용하려는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미래통합당의 TF가 있어요. 예, N번방 TF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거기 지금 말씀하신 버닝썬 제보자 김상교 씨도 포함되어 있고 검찰 출신 김웅 후보도 포함되어 있고 제가 이제 N번방 관련해서는 누가 시작할지 모르겠으나 혹은 누가 기획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공작에도 시나리오가 당연히 있어요.
시나리오는 기승전결 아닙니까? 미래통합당의 정치 공작이 포기를 모른 채 타임테이블에 맞춰 일사천리로 착착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우리 쪽에서 다 알고 있다고 경고를 날리는데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계속 공작을 진행 중인 건데요. 너무 느닷없고 너무 빤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공작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설픈 쇼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어찌됐건 실패로 끝나게 될 이 공작은 우리 공작 중이에요라고 떠들며 저희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말 그대로 총선용 정치 공작 시나리오인 거죠. 기에 해당되는 것이 지난 일요일 갑자기 우리 당의 N번방에 연루된 후보가 있다면 퇴출. 근데 저는 이 말을 거꾸로 읽어야 된다. 민주당의 N번방 연루된 후보가 있을 예정이니 퇴출시켜라. 그런 후에 그저께 김 후보 TF 출신, 네. 검찰 출신이죠. 조국 위에 버닝썬 은폐해서 N번방을 초래했다라고 하는 조국 버닝썬 N번방을 한 문장에 띄우는 이 주장은 굉장히 뜬금없는 연결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이제 승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제 전이 어제 얘기한 민주당에 제보했는데 무시했다. 민주당에 방조 책임이 있다. 나아가서는 민주당에 연루자가 있으니까 무시한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연결해 머릿속에 떠오르라고 저는 추정하는 바이고 이건 철저히 그런 시나리오 관점에서 재해석을 한번 제 나름대로 해보려는 겁니다. 그럼 클라이막스가 뭘까요? 기승전결. 클라이막스를 위해서 시나리오를 쓰는 거 아닙니까? 클라이막스를 제가 써본다면, 추정해보자면, 모든 시나리오가 그러하듯이 주인공이 있어야 돼요. 주연 배우부터 정해야 됩니다. 선거는 주연 배우가 당연히 후보죠. 민주당의 후보 누군가가 주연 배우가 되도록 제가 시나리오를 쓸 것이고. 그리고 상대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서로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N번방의 주연 배우는 누구냐? 조주빈 씨죠. 제가 시나리오를 쓴다면. 조준빈 씨가 등장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수감돼 있잖아요. 아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 조사 중이죠. 조준빈 씨가 밖에 나와서 기자회견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만약에 시나리오를 쓴다면. 그러면 그런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만으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선거 끝난 다음에 아니라고 확인돼봐야 소용없어요.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황희석 후보가 윤석열 검찰청장 부인 김건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아마도 윤석열은 몹시 당황스러웠을 텐데요. 선거를 앞둔 시점, 검찰을 무서워해야 할 정치인 나부랭이들이 검찰청장의 가족을 검찰에 고발한 건 한마디로 허를 찔린 거죠. 윤석열은 몹시 불쾌하고 황당하기까지 했을 텐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검찰 내부망에 장모와 김건희 관련 의혹을 들어 윤석열 검찰청장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글이 올라왔는데요. 수원지검 강력부 검사 직무대리인 수사관 A씨는 7일 오후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 청장님과 가족분들이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우리 조직과 청장님이 사랑하는 일부 후배 검사들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한 청장님들의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만 직에서 물러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썼습니다. 이어 청장님이 받는 의심은 다른 직원들이 받는 의심과는 차원이 다른 바로 청장님은 우리 조직의 대표이고 얼굴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는데요. A씨는 윤 청장 장모 최 씨와 그리고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청장님은 검사 동일체 원칙을 말씀하시곤 했는데 청장님은 장모님과 사모님이 의심받는 상황에 누가 조사를 하더라도 청장님이 조사하신 것이니 설령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적었습니다. A씨는 최근 언론기사를 토대로 작성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언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런 부분은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조직의 수장이 그 정도의 의심을 받는 상황이라면 우리 조직에 너무 많은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글로 논란이 일자 A씨는 본문을 삭제하고 선거철에 논란을 야기해 진심으로 죄송하고 상처를 입은 분이 있다면 너그러이 용서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글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진퇴양난의 벼랑 끝에선 무소불위의 검찰청장. 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혹시 임기를 다 마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만일 그렇다면 대한민국 가장 뻔뻔하고
낯짝이 두꺼운 검찰청장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분을 세 글자로 줄여 철면피라고 부르죠. 그냥 쿨하게 내려놓고 수사를 받으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좀 쉬었다 공수처로 가는 것도 답입니다. 변호사는 꼭 전관으로 선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